뉴저지 주정부가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내년 1월 13일 기금모금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뉴저지주의 증오 범죄가 3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전철에서 옴니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가 뉴욕시에서 분리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더발 매트린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상원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미국과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폐쇄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oward realizing our vision of a public bank. The public bank was, to be sure, one of the first major policy proposals I unveiled, and I have been anxious to make progress on it. And now we will. 이에 따라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30일 이내 첫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후 1년 안에 공립은행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은행감독국의 승인을 받으면 2년에서 3년 안에 설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17년 주지사 후보 시절부터 공공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공공은행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예금으로 유치해 주민들에게 주택과 학자금 융자를 낮은 이자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은행 설립 지지자들은 일반 은행들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한다며 중저소득층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은행은 주주이익 창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공공은행 설립의 목적은 중저소득층의 주택 및 학자금의 낮은 이자율 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분들은 대부분 커머셜 모게지라든가 SBA 대출 아니면 자본이 있으신 분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한인은행들에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이익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도 정치 부패와 관련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뉴저지 은행연합은 공공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그 영향력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공공은행이 설립된 주는 노스다코타가 유일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오래도록 추진해온 공공은행이 뉴저지주에 설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내년 1월 13일에 맨해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60주년 기념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지난 3년간 더 플라자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400명에서 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번 갈라의 수상자는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이슈에 큰 활약을 했던 김수영 스타이브센트 고교 동문 회장과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금융인 단체인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로 정해졌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2세들을 적극 합류시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라의 참가비는 1인당 $500입니다. 한인회 측은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연례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많은 동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증오 범죄가 3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뉴저지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561건으로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308건은 인종 혐오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200건에 달하는 사건은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북뉴저지 공립학교에서 발견된 반유대주의 상징인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 그래피티와 모스크를 향한 폭력적인 위협이 이에 포함됩니다. 60건은 성적 성향과 정체성에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이어 장애와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한 사건은 각각 4건과 1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오 범죄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 밀집타운인 포트리와 클로스터, 파라무스, 리치우드에서도 인종과 관련된 혐오 범죄가 신고됐습니다. 신고수는 3건 안팎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한인타운에서도 증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거버 그리월 주 검찰총장은 혐오 범죄는 겉모습, 종교,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종과 성별, 국적, 종교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해 행해지는 증오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TA 측이 현재 일부 뉴욕시 지하철에서 시범 사용 중인 옴니 시스템을 48개 역에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메트로카드 대신 크레딧 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인 구글페이, 애플페이를 카드 리더기에 스캔하듯 갖다 대는 탭앤고 방식입니다. 현재 그랜드 센트럴역 등 16개 역과 스태튼 아일랜드 버스에서 옴니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12월부터는 펜스테이션을 포함해 화이트 홀스트리트 사우스페리역, 브루클린, 퀸즈 자메이카,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역 몇 곳에도 옴니카드 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시범 운행 이후 현재까지 이용 누적 횟수가 300만 회를 넘어서 예상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가을까지 전 구역으로 이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가 뉴욕시에서 분리해 카운티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 보렐리, 스티브 마티오 뉴욕시 의원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개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리 의원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이 뉴욕시의 다른 보로들과는 달리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항상 차별을 당해왔다며 뉴욕시에서 따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잊혀진 보로라며 불공정한 재산세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보로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3년도 뉴욕시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바가 있지만 주의회에서 무산됐었습니다. 현재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48만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분리되면 뉴욕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가 됩니다. 하지만 뉴욕시장 대변인실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없는 뉴욕시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더발 매트린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입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그가 중도층과 자유진보 진영을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 8일에는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력과 중도 성향을 기반으로 한 편에 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 출마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자신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선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중 뚜렷하게 경쟁력을 과시하는 주자는 없었던 상황에서 힐러리, 블룸버그, 패트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상원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5일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 통상에서의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가 홍콩 시위 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는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공화당, 민주당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상원 투표일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곧 회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홍콩 인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식해 서명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미진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몇 년 전 미국과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생산을 중단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 자동화 공정으로 노동 집약형 산업의 대표입니다. 신발 생산 거점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소비 지역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 측에서 독일 안스바흐와 미국 애틀란타의 팩토리를 내년 4월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하기로 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아시아 공장 2곳에 스피드 팩토리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2곳에 적용할 텐데 시행이 되면 현재의 생산 능력과 제품 설계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한국계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최근 2달 새 학생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캠퍼스 인근 고속도로에서는 학생 1명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최근까지 8명이 더 숨졌습니다. 그중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4일 발생한 사고로 27세 학생이 캠퍼스 밖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유가족들이 공표를 원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 사망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애틀 인근의 리커업소의 한인업주를 살해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윌리엄스가 12일 체포됐습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은 그동안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를 흉기로 찌른 유전자 정보가 가석방 상태인 윌리엄스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범인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수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도주한 공범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되지 않은 레이놀드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스트 할렘 지하철역에서 사탕을 팔던 노점 상인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며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앞서 여러 명의 노점 상인들이 체포된 전례가 있고 뉴욕시경의 과잉 진압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과열되자 경찰은 상인이었던 브라이언이 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지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병원에서 폐암 인식의 달을 맞이해 폐암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병원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55세에서 80세 성인입니다.
최근 5년간 폐암 증상이 없으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뉴저지의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가 주차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초기 최대 24달러의 주차 요금을 받는다고 발표하자 높은 요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아메리칸 드림 측은 주차 요금을 당분간 무료로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홍진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회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화합해 더욱 발전하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권센터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대상 무료 이민법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민법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민권센터 측에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개보수 예산 6천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펠펑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대표 모시고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네, 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저번에 주민투표가 진행이 됐잖아요. 하지만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또 처음에 왜 이렇게 펠팍 교위가 공립학교 개보수 예산안을 주민투표에 붙인 건가요? 펠팍 학교가 지금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린드버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은 지가 100년이 넘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얼리 차일드 스쿨 이런 것도 이제 그동안에 보수를 안 해가지고 수리를 안 해서 상당히 지금 낡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낡은 교실을 수리하고 또 부족한 교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6,113만 불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붙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찬반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자면 어땠나요? 예, 이번에 그 찬반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타운 정부에서 볼 때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라든가 이런 그 예산을 빼는 그런 그 설계사무소나 용역업체도 좀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받아가지고 그런 그 준비를 한 것 같고 급하게 하느라고 그리고 또 모든 사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프로세스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그 11월 5일 주민 투표 날을 맞춰 가지고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상당히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좀 부족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큰 일을 하려면은 주민이나 타운 정부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약 75%의 유권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된 이유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과의 이해 내지 소통 부족입니다. 그리고 타운 정부와 제대로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자기네들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낼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 또 타운 정부는 교육위원회하고의 대화가 안 되니까 타운 정부에서 계획한 것에 대해서 일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 부족이고 두 번째는 교육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것을 성급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뭔가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예산만 4,340만 불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은 완전히 기가 질린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거대한 금액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개정안을 다시 마련을 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그 펠팍의 유권자들이 한 9,15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인들이 한 52% 정도 차지하는데 이번 투표에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나왔습니다. 현지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인들이 이 8차에 걸쳐서 주민투표가 더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한인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육에는 들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애초부터 3,300만 불 수리 예산에서 2천만 불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학생들이 위한 일이라면 이 기회에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타운 정부와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빨리 일이 진척되기를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펠팍 유권자 협의회 권익만 대표 모시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